자, 존 볼튼은 딥스테이트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마 충격에 빠지는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혹은 아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마치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러한 탄성을 지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존 볼튼은 딥스테이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부터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를 바란다는, 예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극기 국민평의회 태평 2019년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김일성의 시사적중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 볼튼은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입니다. 뭐 제 생각이나 저의 추측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QAnon 있죠? 미국 내에서 이미 검증된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최고급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그러한 그 핵심 인포메이션을 미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뿌리는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그 QAnon과 소통하는 채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QAnon을 통해서 진작부터 확인된, 컨펌된 내용입니다. 존 볼튼은 딥스테이트라고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자세하게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 볼튼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고문으로 있었던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도의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적인 줄 뻔히 알고 자신의 안방인 백악관에, 그것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세계 전체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그 안보 정세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인 백악관 국가안보 고문직의 적군인 딥스테이트의, 그것도 아주 핵심 멤버인 존 볼튼을 그냥 모른 척하고 여유만만하게 앉힌 것입니다. 배심두둑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수적인,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초고수적인 이 딥스테이트 공략 작전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ING 상태로, 즉 현재 진행형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태평에서는 그 존 볼튼이라든가 그 외 중요한 인물들 정체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걸 저희가 섣불리 발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에 차질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일부러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일절 그동안 존 볼튼에 대해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존 볼튼을 거꾸로 이용해서 국제 정치의 판을 만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만 강력하게 부각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퍼즐 조각이 하나 둘씩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알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존 볼튼이 필요하지 않다. 매우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너 그동안 잘 썼는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꺼져. 거의 그 수준의 그 발언입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까지 해고를 당한 존 볼튼,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인 이 존 볼튼이 트럼프 행정부에 애초부터 참여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경질된 배경을 또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미국 내와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동북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렇게 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일단 찍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존 볼튼의 배경은 네오콘 라인의 딥스테이트입니다. 네오콘 라인의 딥스테이트.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오콘 세력의 가장 거물급 인물인 존 볼튼을 드디어 해고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일부러 합니다. 이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오콘이 어떤 세력인지 어떤 집단인지 도대체 네오콘이 뭔지 우리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오콘이 누구입니까? 네오콘은 바로 이 딥스테이트 세력 쪽에 공화당도 딥스테이트이 있고요. 실은 미국 민주당도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우파건 좌파건 자유민주로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사람이건 사회주의나 심지어 공산주의 색깔을 띠는 사람이건 딥스테이트는 양쪽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오콘은 이 딥스테이트 세력 중에서 미 공화당 내 즉 보수 우파 세력 속에 또아리를 튼 가짜 보수 인물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으로 비교한다면은 바로 자한당, 자유한국당 내에 침투한 가짜 보수 반역자들인 이 김무성이, 황교안이 같은 그런 인간 쓰레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네오콘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네오콘, 이게 영어로 그냥 뉴 컨서베티브의 그 약자입니다. 뉴 컨서베티브 혹은 네오 컨서베티브인데, 즉 우리말로 하면 신보수주의라는 뭐 그냥 심심하고 재미없는 표현입니다. 보수주의인데 앞에 신자가 붙었습니다. 영어에서. 네오가 뉴라는 뜻이거든요. 네오콘, 신보수주의, 무슨 뜻이냐? 국가 간의 약육강식을 그들의 그 핵심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동물적입니다. 힘의 논리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오콘이 혹은 딥스테이트가 미국 백악관을 장악할 때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세계를 힘으로 통치하는 힘의 정치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바로 네오콘입니다. 대표적인 네오콘 인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들 부시죠. 그리고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성 장관이 있습니다. 매우 강성,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장관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현 시대의 대표적인 네오콘 인물은 바로 다름이 아닌 존 볼튼입니다. 이들 네오콘의 성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국적 가치를 최선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거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말은 예쁘게 포장합니다만은 이상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무력 사용을 불사한다는 그러한 공격적인 태도, 그것으로 네오콘의 성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앞세우는데 미국의 좋은 가치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독교 보수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미국이 무조건 지배세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력적인 군사적 행동을 불사한다. 이것을 매우 공격적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성향이 바로 네오콘의 핵심 성향입니다. 그 네오콘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미국적 가치와 도덕관을 내세웁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 문명의 이상향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 말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선 반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멋진 포장된 가치관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그들의 아주 고귀한 사명으로 여긴다고 공표를 합니다. 명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그 명분과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예쁘게 시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네오콘 스타일, 네오콘 방식의 미국의 가치에 그 반대하는 제2, 제3세계의 국가들은 이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불량 국가이다, 로그 네이션이다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군사력을 강제로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강제로라도 개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아들 부시가 얘기했죠.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는 종교적 언어를 쓴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적 언어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악의 축 발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관에 기초한 언어인 것 같고,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무력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그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 네오콘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입니다. 일부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립주의 노선을 견제하거나 이스라엘과 중동과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현실주의적으로 선회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중동의 그 외딴 세력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 생존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오콘계에는 네오콘 속에는 유대계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계 내에도 이스라엘 쪽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도 대한민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역시 숨어 있습니다. 국가 내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성향을 가지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제는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 속아내야 할 빨갱이, 가짜보수, 코리아 딥스테이트이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한 불순분자가 아주 바글바글 된다는 뜻입니다. 다 속아내서 대청소해야 할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네오콘, 강성 보수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나 그들 속에는 무력을 강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 그게 바로 네오콘입니다. 네오콘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또 이 소위 딥스테이트로 분류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수 우파를 가장한. 자,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오콘 설명 드렸으니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딥스테이트인 존 볼튼이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2017년 1월 20일이죠. 그 이후에 이 핵심 고위층들의 상당수가 딥스테이트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핵심 인물들을 한번 간단 정리하면은 그림이 보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재임한 인물이 있어요. 단 2달만 재임했는데, 2달 만에 잘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2달 만에 경질된 인물 누구냐면 미 백악관의 초대 국가안보 고문인 마이클 플린이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경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재임한 제2대 국가안보 고문은 바로 H.R. 맥마스터, 그 대머리 빡빡 미는 사람 있죠. 얼마 전에 키신저와 함께 사진 찍은 것이 유포가 돼가지고 키신저맨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그 H.R. 맥마스터.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임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엑슨모빌 CEO 하면서 러시아와 친했는데 결국은 그도 딥스테이트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장 2년 1개월 동안 장기 재임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딥스테이트 인물로 확인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재임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역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바로 9월 10일까지였죠. 엊그제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재임한 존 볼튼 제3대 국가안보고문.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직에 있다가 이 경질된 지금 말씀드린 이 7명은 모두 딥스테이트의 핵심 인물이거나 아니면 딥스테이트의 영향 아래, 즉 그 명령을 따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딥스테이트 인물들을 자신의 측근에 국가안보고문,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렇게 핵심 포스트에 왜 적들을 앉힐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명이 돼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직후죠. 2017년 1월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고급 관료는 거의 제로, 전무였었습니다. 왜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생 기업 경영에 종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워싱턴 정가에 자신이 믿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거머쥔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은 정말 손꼽을 정도였고 거의 다 그냥 적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 웃긴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서 딥스테이트 수뇌부에서는 트럼프를 조롱하면서 트럼프를 골탕 먹이면서 트럼프를 쥐락펴락하면서 트럼프를 완전히 자기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농락을 할 그럴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쓸 인물들도 없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의 미국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그만큼의 어떤 훈련과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정치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네가 사람 써봤자 우리 사람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의 교만함이 딥스테이트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 인물들을 쓸 수밖에 없는 노 초이스,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딥스테이트에게 무릎 꿇고서 질질 끌려갔을 텐데 아니 아예 그런 대통령직에 당선도 못했을 텐데 트럼프라는 걸출한 인물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2, 3년 지난 시간 동안에 역시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딥스테이트를 속된 말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트럼프입니다. 자, 2017년 1월 다시 돌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백악관에 들어간 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편은 그냥 평소에 자기의 신복들 몇 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 갖춰져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의 기반을 키우는 과도기가 필요했습니다. 1년, 2년, 지금 거의 3년째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초이스가 없으니까 딥스테이트 인물들을 백악관 내부와 그리고 미 정부 고위직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배치했는데 적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적들인 딥스테이트가 트럼프에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통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적을 속이고 적을 완전히 그냥 바보를 만들어 버리고 동시에 자신의 힘을 키우는 그러한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서서히 응집되어 가는 동안에는 적의 핵심 인물들을 자신의 측근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에 있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그 부하 직원인 딥스테이트 인물들은 형식적으로라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뜻대로 바로 딥스테이트 인물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조정을 최대한 이끌어낸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무적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써먹은 것이죠. 마치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 연막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대단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고위급 인물하면은 초기에 틸러슨 국무장관을 꼽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티스 국방장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튼 국가안보고문 빼놓을 수 없습니다. 틸러슨, 매티스, 그리고 볼튼,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모두 딥스테이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치는 듯 느끼게 하면서 적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의 전문성만 이용해서 국정 운영을 꾀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적의 그 자원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는 그러한 고도의 작전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의 특유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없어도 되는 안정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볼튼이 제거되는 차례가 되었을 뿐입니다. 통쾌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에 향후 시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큰 변화를 예상하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큰 변화를 예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수의 전략가입니다. 그는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입니다. 멋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는 지는 싸움에는 아예 끌려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싸움의 판을 본인이 스스로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전략가요, 지략가입니다. 그리고 실행가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 최고위층의 인사들을 대부분 딥스테이트 라인의 인물들로 가득 채웠었습니다. 이는 이 적의 경계심을 늦추고 오히려 적의 능력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확인되는 영역에서는 한 명씩 경질하는 각계격파 전략을 펼쳤습니다. 국가의 헤게모니를 거머쥘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을 꼽으라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무성 그리고 국방성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고문의 그 세 개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결국은 권력을 창출하고 국가의 힘을 집행하는 핵심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 핵심 부처 세 군데에 트럼프의 사람, 자기 사람을 서서히 배치를 합니다. 국무장관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찌감치 마이크 폼페이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듬직하고 우직한 인물입니다. 국방장관에는 최근 군인 출신의 마크 에스퍼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든든합니다. 젊고 유능하고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안보 고문을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직 새 인물이 누구인지 발표는 안 났는데 아마도 고르고 골라서 전 세계의 군사 안보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트럼프 스타일로 그 대신에 그러한 아주 그 대단한 인물을 세울 것으로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태극기 군대와 함께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를 꼽으라면은 미국 국내를 제외하고서는 미국 국내 당연히 중요하죠. 본인이 거기서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본인의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의 격전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 동북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입니다. 빨갱이 3인방이 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중공의 시진핑, 북괴의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아리튼 빨갱이 중에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3인방입니다. 이들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빨갱이 3인방을 제압하거나 또는 제거를 해야만 딥스테이트의 재기 기반을 분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격전지인 것입니다. 동북아를 잃어버리면, 특히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를, 한 동맹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전쟁터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국무, 국방, 그리고 국가안보 고문의 이 3대 영역, 즉 외교, 군사, 안보 영역에서 이 딥스테이트 인물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국무도, 국방도, 국가안보 쪽도 완전히 트럼프의 사람으로, 트럼프맨으로 이제 채워졌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기다려온 때가, 그 타이밍이, 그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딥스테이트와의 결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을 딥스테이트를 향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일 중요한 국가안보 고문 자리에 딥스테이트 인물인 존 볼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개망신을 줘가면서 너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꺼져 라는 망신을 줘가면서까지 그를 바보 만들면서 뽑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딥스테이트를 공격하는 대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미국 국내와 또 우리가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 동북아 쪽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딥스테이트의 수장격인 힐러리와 그리고 오바마에 대해서 사법 조치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힐러리와 오바마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거물급 인물들 하나하나 지금 그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채집해서 기소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맨하탄 태투에서, 미국 태투에서 연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딥스테이트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바보를 만들고 우리 박 대통령을 폐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거꾸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그들의 근거가 다 뿌리째 뽑아지는 그러한 본전도 못 건지는 장사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뮬러 특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꾸로 빌 바라는 또 막강한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힐러리와 오바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간 쓰레기들을 모조리 기소하는 대대적인 사법 조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아침에 눈 뜨면은 대단한 뉴스가 또 나올 것을 기대를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 밖에서는, 미국은에서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내 딥스테이트 이제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제 미국 밖, 동북아, 한반도, 대한민국만 평정하면 게임 끝입니다. 동북아에서는 어떤 상황이 크게 벌어지고 있냐 하면 김정은이와 시진핑이의 발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문재인을 제거하는 작전이 곧 개시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김정은과 시진핑도 발을 묶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제압 정도가 아니라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까불면 박살납니다. 트럼프는 그런 인물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농담하는 듯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표현을 해가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한 방 날립니다. 그 한 방이 셉니다. 그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소위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스스로 그저 제압당하는 거에 만족하고 더 이상 트럼프에게 덤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파악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만약에 덤비는 쪽으로 작정을 한다면 그들은 문재인과 함께 제압 정도가 아니라 제거당하는 그러한 종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시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다들 소위 혼이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얼이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공격이 현실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딥스테이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한반도, 동북아에 포진되어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침투해 있는 인간 쓰레기들, 악마 세력들, 빨갱이로 혹은 가짜 보수로 위장한 그러한 딥스테이트 하수인들 대청소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태극기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는 강력한 정치력과 외교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딥스테이트를 아주 멸종시키는, 박멸시키는 작전이 지금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이 시국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을 외쳐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체포, 박 대통령 복귀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해법입니다. 문재인 체포하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하시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이 시국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다른 소리 하는 인간들은 바로 딥스테이트의 사주를 받은 그들의 부하 세력들,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황교안이건 조원진이건 누구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하야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 뽑겠다는 그런 식의 포석하는 인간들, 그들은 딥스테이트의 하부 조직, 그들의 부하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태극기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 시국을 해결하는 해법인 문재인 체포와 박 대통령 복귀만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역적들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크게 선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국민들 일깨워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제안드렸죠. 한 명이 10명씩만 마크하자. 맞자 그랬습니다. 축구할 때 왜 그 맨투맨 작전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한 명, 두 명 마크합니다. 여러분들 5천만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데 다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깨워줘도 나라 바뀝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들 한 명이 10명씩만 맡읍시다.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교회에 있는 교인도 좋고 지하철에 앉아있는 얼굴 모르는 낯선 사람도 좋습니다. 나라 빼앗겨서 공산화되는 일보다 잠시 어려운 그러한 그 대화의 충돌 감당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한 명이 10명 맡아서 일깨웁시다. 문재인 빨갱이고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 문재인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 국가 반역죄인이기 때문에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위헌 파면은 탄핵이 아니었고 국민들을 속이는 눈가리가 아웅 쇼였다. 그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걸 자꾸 알려주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할 말처럼 여러분들 10번, 100번, 1000번 글로 날리고 SNS에 뿌리고 말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아는 사람 밥 먹다가 얘기하고 얘기하십시오. 상대가 듣기 싫다고 해도 얘기하십시오. 왜? 진실을 알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여러분 입속에서만 웅얼거리고 얘기하자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들 자격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국민들 깨워야 됩니다. 한 분이 10명씩만 맡아주십시오. 저는 방송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상원 의원들과 고위직들을 조용하게 만나면서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을 만나면서 외교와 로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10명 이상 했습니다. 제 몫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10명만 해주십시오. 태극기 국민이 최소한 100만 명은 됩니다. 최소 미니멈입니다. 100만 명이 10명한테 하면 10배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우리끼리 집에 가버리면은 100만 명이 100만 명으로 끝나고 더 이상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구하고 싶으시면 한 명이 10명 맡아서 일깨워 주시고 때리지 마세요. 말로 한 대면 때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때리지 마시고 점잖게 말로 타일르십시오. 알아듣지 못해도 끝없이 얘기하십시오. 듣기 싫다고 그래도 이 바보야 그러면서 알아듣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글로, 편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치 없이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러한 외로운 싸움, 그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소통 공간인 트위터에 들어가십시오. 할 줄 모르시면 물어봐서라도 트위터 아이디 만드시고 들어가셔서 트럼프 골뱅이 리얼 도널드 트럼프 치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뜹니다. 거기다가 한글로 한국말로 적으셔도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버튼 한 개 눌러버리면 영어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쓰십시오.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복귀, 그 말만 쓰십시오. 그걸로 도배해버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수십만 개가 달렸는데 다 한글이야. 그리고 그 말을 보니까 문재인 체포하래,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래. 그것만 도배하십시오. 질려서라도 알았어, 빨리 해야겠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네 하고 결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댓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이 아니라 아주 압박을 하십시오. 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국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트럼프를 깨우고 미국을 깨우고 흔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십시오. 태극기 군대의 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감사합니다.